Welcome to day 2 of 2022 GSTC 안녕하십니까. Asia Pacific Sustainable Tourism Conference. 2022년 GSTC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지속 가능한 관광 컨퍼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일차 행사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 세션부터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발제자분은 새만금 개발청 개발사업국장님 배호열 국장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통역되고 있는 거죠? 새만금 개발청에서 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배호열이라고 합니다. 오늘 새만금 개발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입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사업 현황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개발 여건, 개발 현황, 또 오늘 주제가 관광이다 보니까 진행되고 있는 관광 프로젝트들 그리고 새만금의 관광과 관련된 미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분들은 뭐 새만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테고요. 외국인들도 새만금에 대해서 많이 들어는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들도 새만금은 많이 들어보셨기는 하지만 사실 새만금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대부분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만금은 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세계 최대 규모의 방조제를 만들고 한 400평방킬로미터 이상의 새로운 땅을 만들어서 이것을 도시, 산업, 관광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도록 개발하는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입니다. 뭐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건설 사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요. 시작한 지는 한 20년 됐고 한 30년 됐고요. 처음부터 하면 지금까지 30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고 워낙 대규모 프로젝트다 보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간 동안 새만금 개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409평방킬로미터의 새로운 땅을 만드는 거고 그 중에서 땅이 291평방킬로미터고요. 호소가 118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방조제는 33.9km로서 기네스북에 세계 최장 방조제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투자 비용은 한 2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토지 조성 비용이고요. 여기에 상부 시설이 지어지면 뭐 이것보다는 수백조 원 아니면 뭐 1000조 원 이상의 장래 투자 자금이 소요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뭐 역사를 보면은 아까 제가 한 30년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새만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만금 특별법이라는 법을 하나 만들고 새만금 개발청이라고 하는 중앙정부 직속의 차관급 정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좀 부족해서 개발 사업을 좀 촉진을 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새만금 개발공사라고 하는 새로운 공기업을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새만금 사업의 개발의 속도를 좀 가속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는 새만금이 지향하고 있는 모토는 뭐 새로운 운명을 여는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산업의 성장 기지 또는 그린 성장의 중심지 이런 모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형은 대략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북쪽 지역이 전반적으로 산업용지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기존의 이 군산시의
산업단지하고 기본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중심 지역이 주로 도시의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으로 개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남쪽이 전반적으로 관광지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주로 농지로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요 바다 쪽에 63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 고군산 군도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고군산 군도도 새만금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사이사이에 생태 관광 용지가 개발이 되는데, 여기서는 뭐 습지라든지 자연 형상을 가능한 보존하는 형태로 환경적인 개발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새만금 개발의 특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주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또 뭐 아시겠지만 한국의 땅값이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새로 매립하는 땅은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공급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요. 또 아마 한국에서 부동산 개발을 하다가 보면은 너무 많은 규제 때문에 또 너무 많은 민원 때문에 기획을 했다가 좌절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새만금 사업지역 내에서 개발은 우리 새만금 개발청이 원스톱으로 인허가를 다 합니다. 토지 이용, 개발 이용에서부터 주택을 건설하는 데 이르기까지 제반 인허가를 일괄해서 원스톱으로 다 처리하기 때문에 규제 문제가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 상당히 대규모의 인프라들이 깔리고 있는 거 좀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뭐 자연 경관도 대규모 매립지 치고는 이 인근의 주변 환경이 매우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새만금은 뭐 지리적으로 보면은 일본, 중국, 대만, 홍콩까지 뭐 아주 지근거리에 있고요. 상당히 많은 인구가 관광적인 측면에서 관광 자원을 인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사실 지금은 워낙 항공길이 우수하기 때문에 뭐 전 세계가 거의 일일 생활권처럼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리적 위치는 뭐 큰 제한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63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고군산, 이 사실 여기 이 섬들이 옛날의 군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산이 지금 현재의 위치로 도시를 이전하면서 여기는 옛날 군산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지역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주 아름다운 섬들이 있는데, 토요일 날 현장 가시는데 여기를 한번 안 들르고 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쉽습니다. 뭐 시간이 되시면 전주 쪽으로 출발하시면서 버스를 타고라도 한번 씩 둘러보면 이렇게 요 새만금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해양 관광 자원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관광 자원을 보시면 우리 새만금 내에 아까 고군산 군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고군산 군도가 여기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멀리 나가면 여기 익산에 가면은 미륵사지라고요. 그 700년대 백제 시대에 700년대니까 서기 700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700년대에 만든 미륵사,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탑입니다. 이런 데가 있고, 여러분들 토요일 날 가보시는 전주 한옥마을 뭐 이런 게 있고요. 자연공원이 상당히 많은데 변산반도 국립공원이 바로 인접해 있고요. 여기 또 내장산 국립공원, 좀 이따 가을이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단풍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내장산 국립공원이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또 조금 더 멀리 가면은 마이산 도립공원이 있고 모악산 도립공원이 있고 지리산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지리산 국립공원은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규모의 대규모 산악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인접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을 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건 도로망인데요. 현재 그
이 도로들은 다 완성이 돼 있고, 이 방조제 도로도 완성이 돼 있고, 여기 보시는 동서로 가로도로는 도로도 완성이 돼 있고요.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도로가 내년이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고속도로를 지금 공사를 현재 하고 있고요. 24년도 정도 되면 고속도로 공사도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철도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철도도 현재 공사가 진행이 이제 곧 개시가 되고요. 보시면은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요 바로 밑에 새로운 공항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아마 이제 착공에 들어가고요. 29년도 되면 이 새로운 국제공항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 쪽으로 보시면 여기 요 위치에 이렇게 생긴 지금 현재 새로운 항만을 하나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총 9개 선석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2개 선석이 2025년까지 우선 만들 예정입니다. 차후에 이제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서해안 쪽에가 수심이 좀 상대적으로 얕아요. 그래서 큰 선박이 들어오는데 한계가 있는데, 이 지역은 이제 옛날 기준으로 보시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한 50km 정도 들어간 지역이기 때문에 수심이 좀 깊습니다. 그래서 큰 배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앞으로 비중이 있는 큰 선박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제 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3기가와트 정도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중에서는 뭐 육상 태양광이 한 300메가와트, 그다음에 수상 태양광, 또 해상 풍력, 연료전지 뭐 이런 것들 다 합쳐서 한 3기가와트. 뭐 옛날 그 소형 원자력 기준으로는 원자력 발전 한 3개 정도에 해당되는 규모의 발전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발전 사업은 새만금 뭐 일대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탄소 감축에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고요. 한 2069톤 정도의 탄소 감축 효과가 있고, 한 24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대규모의 재생에너지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북쪽에 산업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새로운 산업단지로 북쪽에 지금 이런 정도의 형성을 가진 산업단지가 한 18.5 평방킬로미터로 현재 공사가 일부는 완성이 됐고 일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42개 크고 작은 기업들이 현재 입주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토레이, 일본 기업인 토레이가 있고요. 과거에 이제 벨기에 기업이었던 지금 아마 프랑스 기업인 것 같은데요. 솔웨이도 공장이 여기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새만금 산업단지 일대에 그 2차 전지하고 전기자동차 관련된 업종들이 매우 활발하게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2차 전지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공장들이 활발하게 건설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관련해서 앞으로 전기자동차 클러스터가 원료에서부터 자동차 완성에 이르기까지 수직적인 어떤 클러스터가 형성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생에너지 관련된 산업도 이 새로운 산단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태양광 산업이라든지 풍력 산업 이런 것도 많이 있고 연료전지 공장들도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이제 소재, 부품 뭐 이런 부분에도 이제 다수의 기업들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그 도시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전체적으로 중간 정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요 지역인데요. 요 지역인데 요 한 6.6 평방킬로미터의 그 수변 도시라고 이름을 붙인 토지 개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최근에 만든 새만금 개발 공사라고 하는 데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사업비는 한국 돈으로 한 1조 3천억 원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매립이 거의 완료되어 가는 상황이고요. 매립이 완료되면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상부에 이제 상부
조성을 위한 토지가 어느 정도는 다 완성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제 관광 관련된 좀 프로젝트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새만금이 세계 최대 방조제를 가진 간척지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간척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제 거의 건물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안에 전시 이제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요거 만들어지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이웃한 일본, 중국 또 우리 간척 그러면 네덜란드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뭐 보니까 자료를 또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필요한 땅을 많이 간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 세계의 간척 현황을 또 간척 기술을 좀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을 지금 이제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일반인들도 구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간이 하는 사업들이 다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VR, AR 뭐 리조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큰 규모는 아닙니다. 66,000 제곱미터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민간에 의해서 AR, VR 게임 뭐 이런 게임장도 만들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기호에 맞춰서 이런 형태의 이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좀 소개해드리면요. 그다음에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라고 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81,000평방미터 정도의 요 남쪽입니다. 남쪽 관광지 일대에 해변에 이런 형태의 이제 조감도를 가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도 조만간에 계획 수립 과정을 마무리하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한 100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요것도 이거는 이제 전북의 전북개발공사라고 하는 지역 공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땅을 이미 매립을 완료해 놓고 상부시설을 이제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이 월드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가 이 새만금 남쪽 지역에서 있을 예정인데요. 대략 규모가 한 8.8 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는 넓은 부지입니다. 간척지고요. 내년도 행사가 끝나면 이 땅은 관광용지로 이제 개발이 될 계획인데 지금 이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청과 전라북도에서 함께 좀 대규모, 좀 세계적인 그런 그 리조트, 테마파크 뭐 이런 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모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땅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골프장이라고 하는 뭐 그런 운동 시설에서부터 승마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서부터 또 대규모 어떤 리조트 시설 이런 것까지가 다 수용이 가능한 대규모의 직접 사용이 가능한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뭐 내년부터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투자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규모가 4.56 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는 규모고요. 현재 민간이 추진하기 위해서 그림은 이런 뭐 골프장 18홀 3개 정도 있고 어떤 수변 그 수로가 많은 형태의 어떤 관광 시설들 또 다수의 주거 시설들이 형성이 되는 형태로 개발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것도 남쪽의 관광지역 일대에 현재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여기에는 이런 뭐 골프장도 있습니다만 국제 골프 학교 골프 학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요 뭔가 마리나를 기반으로 하는 뭐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마리나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해상 관광 시설들이 도입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위치로 보면 여기인데요. 요 방조제 한복판에 있는 이제 방조제 부속 토지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신시야미 관광 프로젝트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 땅이 워낙 넓다가 보니까 보통 뭘 하면은 골프장 한 개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골프장 한 개가 들어가면서 일부 주거 시설하고 관광 시설이 이렇게 좀 조화된 형태로 현재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고군산 군도의 자연경관을 어떻게 좀 잘 즐길 수 있겠냐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요 방조제 한복판에 있는 섬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한 4.9km 정도 되는 케이블카를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케이블카는 아까 말씀드린 새만금 개발 공사라고 하는 데서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9km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긴 해상 케이블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기 고군산군도에 보면 요 문여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여기에 이거는 이제 군산시에서 정부 자금을 활용해서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은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뭐 파도 타기 같은 것도 하고 보트도 즐기고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좀 소규모 프로젝트를 이건 이미 이제 올해 착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뭐 조금 다른 행사인데요. 뭐 K-팝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새만금에서 지금 이제 올해 두 번째 행사를 했는데 마침 코로나 때문에 오픈 행사를 제대로 하지는 못하고 그냥 인터넷을 활용한 형태로 참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했습니다. 뭐 코로나 문제가 없으면 앞으로 새만금에서 대규모 이 K-팝 페스티벌을 뭐 꾸준히 개최해 나간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이제 요트 대회를 하나 저희들이 소규모로 이제 하나 론칭을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새만금 바다 쪽에는 이미 지자체에서 하는 요트 대회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이건 새만금 내호에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 요트 대회로 올해 가을에 처음으로 이제 요트 대회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상 스포츠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들이 좀 이제 다각도로 이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만금의 관광은 어떤 모양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 지금 우리 관광용지 여러 파트에서 이미 뭔가가 시작이 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땅이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는 데도 있고 여기는 잼버리 행사가 끝나면 대규모의 용지가 개발되어 있고 그래서 민간이 하고 있는 사업이든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 않은 아직 이제 계획이 없는 땅이든 그래서 정말 대규모의 관광지가 조성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고군산군도의 관광지하고 남쪽에 여러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 관광지 또 관광개발 프로젝트가 없는 땅에도 뭐 국내외의 다양한 사업자들의 관심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뭐 다양한 형태의 테마파크,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테마파크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도 이런 그 유치를 하기 위한 뭐 어떤 물밑의 움직임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컨벤션 허브라고 해서 이제 올해 이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대통령 출범하시고 나서 좀 강조된 부분이 새만금에 좀 국제적인 컨벤션 허브를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게 있고요. 새로운 항만이 하나 만들어지면 거기다가 뭐 크루즈선을 유치한다든지 해서 새만금의 다양한 관광 프로젝트들하고 컨벤션하고를 좀 묶어서 활성화시키는 뭐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뭐 좀 예술적인 측면에서 이 새만금에서 어떤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연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뭐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한국의 드라마라든지 한국의 영화들이 뭐 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새만금에 우리나라 땅이 보면 거의 산악 지역이고 평지는 거의 농지입니다. 그래서 뭐 영화를 찍으려고 그래도 영화를 찍기에 좋은 땅이 없다고 하는 게 영화인들의 뭐 또 바람이기도 해서 우리 새만금에는 한국에 잘 없는 넓은 평지가 있어서 영화 찍기에 좋다고 해서 영화를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왕에 또 전주에 가면은 영화와 관련된 여러 기반들이 좀 있고요. 인근 도시에.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새만금에 한국의 영화 산업을 뭐 이끌 수 있는 그런 터전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기왕에 영화인들이 여기 영화 찍으러 많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영화 산업의 메카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뭐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린이라든지 해양 레저, 바다를 이용한 또는 호소를 이용한 또는 강을 이용한 물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레저 스포츠들을 좀 활성화시키자 하는 것들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바라는 바이고요. 또 넓은 평원이 있다가 보니까 또 승마 산업도 좀 발전을 시켜서 국민 건강에도 기여를 하고 어떤 정신적인 힐링 같은 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새만금은 매우 넓은 땅이 있고요. 앞으로 뭐 100년 동안 계속 활용을 해도 충분할 정도의 땅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사업가들 또 전 세계의 많은 사업가들 이런 분들이 또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뭐 여러분들이 어떤 계기가 되시면 또 새만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뭐 재방문을 하셔서 아니면 저희 청하고 연락을 주셔서 뭐 모종의 접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하여튼 그 정말 개발 사업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토지 확보, 또 다양한 규제 이런 것들이 항상 장애물이 됩니다. 항상 일을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체되고 결국에는 사업을 포기하거나 하는 그런 이유가 이런 민원이나 토지 확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있는데 새만금은 새로운 땅이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없고 인허가도 상당히 간단하기 때문에 아마 새만금에서 한국에서 아니면 아시아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새만금만한 여건을 가진 그런 땅이 넓은 땅이 많지 않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아직까지 이제 프로젝트들이 이제 그림이 막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속 가능한 관광 이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지금 한국의 그 관광 말하자면 관광이 아니고 그 환경 운동의 그것도 상당히 센 편입니다. 특히 이 새만금 일대에서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민간 환경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지속 가능한 형태의 개발을 하지 않고는 새만금에서 뭐 어떤 면에서는 개발 자체가 거의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발전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속 가능한 관광이 되도록 오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호열. 감사합니다. 배우열 국장님께서 새만금 관련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새만금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해당 프로젝트가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토사 개발공사의 부장이신 첸 히엔리 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Hello. 안녕하세요. My name is Chen Sien. 안녕하십니까. 저는 첸 시엔입니다. 싱가포르의 센토사 개발공사에서 왔습니다. 이곳에서 센토사에 있어서 이 긴 여정에 대해서 소개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웬디가 저를 초청해 주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많은 영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싱가포르의 메리과 관련된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과도 상당히 연관성이 높은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메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싱가포르와 같은 경우는 메립의 경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메립을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개념을 어떻게 담았는지 하는 것을 센토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여쭐 것이 있는데요. 싱가포르에 방문하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싱가포르에 가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슬라이더를 사용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쉽게 체할 수 있는데 센토사에 방문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렇군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센토사를 방문하지 않으셨다면 향후 꼭 방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수킴께서 RWS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저는 조금 큰 의미에 있어서 이 센토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토사와 같은 경우는 어제 들으셨던 리조트 월드 센토사가 자리하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는요, 세 가지 상당히 큰 메가 어트랙션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11개 정도 있어서 이 호텔 그리고 테마 호텔 6개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사실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너먼트가 가능한 2개의 18홀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변에는 거주 지역이 있어서요. 6,000명 정도 있어서의 거주자가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이 주변에 있는 골프장과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골프장으로 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와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과 관련돼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죠. 관광은 환경에 대한 발자국을 남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관광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면서도 어떻게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발전을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의 도전 과제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성 그리고 비즈니스의 개발이라고 하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센토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센토사는 섬 지역입니다. 또 다른 메인 섬인 싱가포르 섬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도시 지역이기도 하지만 또 국가이기도 한 작은 면적에서 이와 같은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큰 배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니즈가 있는데요. 사실 다른 지역에 비교하면은 큰 토지 면적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토지에 대한 니즈를 어떻게 잘 통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붉은색이 매립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독립 이후로 해서 계속해서 매립이 이루어진 지역을 붉은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면적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한눈에 봐서도 작은 지역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부분들은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있어서 이런 매립 그리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싱가포르에 있어서의 존립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729제곱킬로미터 정도 있어서의 면적입니다. 이것은 뉴욕시보다도 작은 면적입니다. 군산 그리고 부안군 이렇게 함께 합치게 되면은 면적이 싱가포르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조금 가늠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싱가포르과 같은 경우에는 인구 집적도로 보았을 때, 밀도로 보았을 때는 세 번째로 밀도가 높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되죠. 싱가포르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그리고 또 이곳에서 살아가는 거주자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싱가포르의 안전하고 그리고 또 좀 더 나은 환경을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큰 도전 과제입니다. 지금은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큰 위협으로 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과 같은 경우는 해발 고도 15m 정도의 평균 고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조금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투자자들 그리고 비즈니스 운영 기관들은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과 완화와 관련된 노력들에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과 같은 경우는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개발, 그렇지만 동시에 해당 지역에 있어서의 보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이런 것에 있어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에 있어서의 프로젝트를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새로운 도전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기회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싱가포르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기회로 전환한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싱가포르에 있어서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미지,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을 보시게 되면 아래쪽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상당히 직접도가 높은 곳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과 같은 경우는 30년 전에 이미 간척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만금도 한 30년 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유사한 시기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때에 저희가 간척 사업을 한 것, 매립을 한 것은 이 전체적인 항만 시설들, 지금 제가 컬러 코딩을 해놓았는데요. 이 항만 시설들을 집적화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죠. 향후 30년, 40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항만 시설의 집적화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것입니다. 항만을 직접화하는, 통합하는 것을 진행하게 되면은 싱가포르의 지금 도심에 있는 항만 시설의 땅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거주 아니면 레저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보존지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이런 항만의 직접화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입니다. 아래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항만의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상당히 직접도가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 두 번째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항만입니다. 컨테이너를 어떻게 배치를 했는지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결과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시에 있어서의 재활성화라고 하는 것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요, 남부의 수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에 있어서의 다운타운 지역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다운타운 지역인데요. 아래쪽에는 센토사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신 이미지에 센토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조금 작게 위치하고 있는 것이 원래 컨테이너십이 있었던 곳입니다. 하지만은 항만 직접화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심에 있던 항만의 땅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하면서 이 모든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조금 자연에 있어서 해안선을 보존할 수 있는 부분을 염두하면서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지역과 같은 경우는 잘 알려져 있진 않았는데요. 하지만은 산호초에 있어서의 많은 짐락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위한 보존 지역으로 염두하고 있는 곳입니다. 해안 보존에 대해서 말씀을 막 드렸는데요.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에 있어서 이러한 해안선, 산호초, 짐락의 보호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기회를 전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해당 해안선 지역을 단순히 개발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보존지로 보는 것이죠. 이 남부 지역의 수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존지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토와의 보존 노력과 연계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싱가포르는요, 우선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환경 영향, 그리고 또한 제한된 토지에 있어서의 사용, 미래에 있어서의 기후변화의 적응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센토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세 가지에 있어서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녹색으로 보고 있는 브릿지가 본토와 그리고 섬 지역을 연결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것의 중요한 기능은 또한 생물 다양성에 있어서의 회랑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싱가포르의 센토사와 같은 경우에는요, 이동 철새들에 있어서의 중간 기착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에 있어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동 물새들에 있어서의 중간 기착지로서의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 해당 본토와 섬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생각하고 있는 생활 보존, 자연 보존에 있어서의 노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녹색 인프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인 것을 강조하면서도 녹색 인프라를 확보하려 합니다.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개발 프로젝트와 같은 경우에는요, 한 20년이 넘는 30년에 해당하는, 길게 보면 30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회가 있는데요. 사실 향후 20년, 30년 동안에 있어서 이 긴 계획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적응 완화 노력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센토사가 어떠한 그런 미래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센토사 개발공사와 같은 경우는 SDC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공공기관입니다. SDC는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부처입니다. 여기서는 개발 그리고 집행이라고 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센토사에 있어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 관련된 부분들을 발전시키면서도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경우에는요, 2천만 이상에 있어서의 방문객들이 계속해서 찾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이 방문객에 있어서의 발자국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싱가포르에 도착하는 항공을 타고 여러분들이 공항에 도착을 할 때부터 해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탈탄소 노력에서부터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여행지, 관광지로 있어서의 자리를 점하고자 합니다.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차후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인데 우선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행 레저 활동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 챔피언으로 자리하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성의 옹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와 같은 경우는 탈탄소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순환 자원 관리라고 하는 것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통합된 계획, 설계,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설계 단계에 있어서 탄소를 포획해서 저장하고자 하는 것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원칙을 계속해서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 노력이 진화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응하고 준비하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소와 관련된 대응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탄소에 대한 대응은 어떤 한 국가에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하지만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로컬 차원에 있어서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에버레스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것은 단시간 내에 되는 것은 아니죠.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탈탄소에 있어서의 여정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센토사와 같은 경우에는요, 탄소 발자국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해당 수치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센토사와 같은 경우에는 이 탈탄소에 있어서의 노력에 기반해서 SDC와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의 프로파일을 보게 되면 8%에 그치고 있습니다. 센토사 지역에 있어서 여러 기관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30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해서 탄소에 있어서의 발자국을 낮추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2021년에 센토사 카본 뉴트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구축을 했습니다. 즉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소의 목표를 가지고 이 타겟을 달성하기 위해
위해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2030 계획을 이 네트워크에서는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큰 도전 과제인데요. 모든 비즈니스가 조금 더 회복 탄력성을 갖추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입니다. 조금 더 탈탄소라고 하는 여정,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여정을 잘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죠. 2021년에 저희가 센토사에 있는 97%에 있어서의 비즈니스와 함께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노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비즈니스들이 관심을 탈탄소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전기버스 등에 있어서의 더 많은 노력들,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센토사 전역에 걸쳐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운송수단, 전기버스 같은 것들뿐만 아니라 어트랙션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작은 규모의 숍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7명 정도를 고용하는 아주 작은 샵과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탈탄소, 탄소 중립에 있어서의 노력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대규모 비즈니스도 이와 같은 여정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속 가능성 관광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 내려보면 단지 탄소에 제한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대상지,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서 자리하기 위해서 추구해야 되는 노력들은 많을 것입니다. 우선 그린 인프라의 운영 이런 것들이 한 가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핵심적인 활동입니다. 첫 번째는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운영이라던가 경영에 있어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참고하고자 하는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입니다. 전체적으로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각각에 있어서의 지속 가능성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모두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의 경험을 각각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존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차후 기회가 있으면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차별적으로 존에 따라서 다르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단일 경험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을 달성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트랙션에 있어서도 아니면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도 각각 다른 경험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린 인프라라고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린 인프라와 같은 경우는 배출, 스콥 1, 2, 3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로컬로 예를 들어서 식재료를 공급받는다라던가 아니면 이산화탄소에 있어서 배출과 관련된 직접 배출, 간접 배출 이것을 다 아우르는 스콥 1, 2, 3을 다 가져가고자 합니다. 저희는 한 5제곱킬로미터 정도로 해서 또 조닝을 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각각 다른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차별적인 접근 방법을 가져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센토사에 있어서의 몇 가지 이미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조닝을 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케이블카가 운영되는 지역을 보게 되면은 우선 출발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오랜 제국주의에 있어서의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곳을 지나게 되면 힐탑으로 올라가게 되면 또 다른 경관이 펼쳐지게 되죠. 이것은 각각 다른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새로운 인프라를 상당히 많이 만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전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비아 지역이라면 두 번째는 탄종 지역이 되겠는데요. 탄종 지역과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가까운 도보거리 내에 여러 가지 어트랙션을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이라던가 다양한 경험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긴 하지만 환경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상당히 생물 다양성의 민감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상당히 제한된 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생물 다양성이 보존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이고요. 투어가 있긴 하지만 가이드 투어로 제한적인 활동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험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풍부한 컨텐츠를 제공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활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마뉴먼트들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동이 제한된 지역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관광지로 개발된 지역들도 있습니다. 실로소 지역이라던가 이런 곳들이 조닝화되어 있고요. 남부 지역과 같은 경우는 에코투어리즘이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상당히 민감도가 높은 곳인데요. 생물의 민감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발자국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곳입니다. 생태 관광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조금 더 추구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는 것은 많은 인프라가 실제 구축된 것이죠. 골프 코스라든가 아니면 호텔이라든가 그 외에도 마리나 시설들이 설립이 되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실행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가기는 하지만 여러 활동들이 헤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죠. RWS 존이라고 해서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양에 대한 보존 활동들, 모니터링 활동도 그렇지만 동시에 진행되는 곳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함께 개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애드보커시 활동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팬데믹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러한 애드보케이트 활동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투어를 만들어내는 투어 큐레이터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의 새로운 친환경적인 경험을 전달하는 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센토사, 지속가능한 싱가포르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죠. 한 11개에 있어서의 지속가능한 테마 투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과 생물 다양성의 보존이라고 하는 개념을 담아내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을 게스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많은 반응을 받고 있는데요. 다시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게스트들이 센토사로 돌아왔을 때 이런 프로그램들의 반응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대규모에 있어서의 컨벤션 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새로운 개념에 있어서의 비치를 직면하고 있는 아니면은 또 자연 환경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마이스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친환경적입니다. 카본 크레딧을 가져갈 수 있는 많은 공간들과 시설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 게스트들을 기다리고 있는 공간들이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투명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GSTC의 D 인증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관들과 함께 하면서 이러한 인증에 대한 경험을 쌓고자 합니다. RWS와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와 같은 인증을 섬 차원에서 받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증에 대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로부터 학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보고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미래를 향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있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주제들, 제가 말씀드린 주제는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NTU 대학의 연구자가 코럴 산호초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사진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1.5도씨를 타겟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자연적으로 보았을 때 이 해당 산호초라던가 이런 것들을 장기적인 연구로 보게 되면 얼마나 시간의 추이에 따라서 산호초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도씨라고 하는 것을 길게 보지 않아도 이런 산호초를 통해서 즉각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부화를 해서 바다에 막 첫 발을 내딛고 있는 거북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생물 다양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센토사에서는 하나의 센토사 커뮤니티 전반에 걸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환대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환경적인 부담을 줄 수밖에 없지만 이 센토사 전반에 걸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거북이에 있어서의 서식지는 어디인지 하는 것들도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변에 있어서의 보존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자국이 상당히 많은 해변 공간에서 이와 같은 거북이를 보호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일랜드 레인저들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의 온도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부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모니터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을 낳고 그리고 부화를 하고 다시 아기 거북이가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비치 레인저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공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새로운 이런 노력들을 조금 더 많이 공유를 하기를 바랍니다. 스펄과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한 19년 정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부화한 공간으로 돌아오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북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북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는 지금 바로 환경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은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ell, thank you very much, Division Director 네, 감사합니다. of Sentosa. 네, 센토사 개발공사 부장님 최신 리 부장님께서 센토사의 지속 가능 개발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의미 있는 행동이다라는 것,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GSTC in Asia Pacific 세션을 갖겠습니다. 강미희 GSTC 아시아 태평양 사무소장님을 모시고 GSTC의 아태 지역 활동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Hopefully you have a good morning. 네, 여러분 좋은 아침이시죠? 다들 잘 좋은 아침을 맞이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저는 GSTC 아시아 태평양 사무소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GSTC 아태 지역 활동 업데이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디렉터로서 우리 활동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But let me focus on our activities and members. 먼저 우리 최근 이제 멤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멤버십이 발전되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GSTC 멤버십의 31%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작지 않습니다. 각각 카테고리별로 보면 저희가 이제 아태 지역의 그 회원 현황을 보면 공공부문 뭐 도나 시 단위의 공공부문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더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카테고리에 4개의 멤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GSTC 회원들 중에 대규모 기업 또는 중소기업 멤버들도 있습니다. 소기업들은 그렇게 많이 가입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규모는 관계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모에 관계없이 저희 GSTC에 가입하는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GSTC 내에 또 많은 동료분들이 있으실 테고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입해서 GSTC 자격을 받는 그런 절차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새로운 멤버들이 이제 많이 이제 가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요.
joined last 2 years. 지난 2년 동안에 저희가 새로 추가된 멤버들입니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동안에 뭐 일본 관광청이라든지 전라북도 또 역시 저희 이제 멤버가 됐고요. 이번 컨퍼런스 주최해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센토사 개발청도 있었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역시 센토사도 저희 멤버가 되었습니다. And Singapore tourism. 그리고 싱가포르 관광청도 여기 이제 오진 못했지만 역시 우리와 많은 활동을 같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뉴질랜드도 역시 조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멤버들이 더 있습니다. Some examples joined last 2 years. 지난 2년 동안에 또 이제 인더스트리 부문에서 이제 새로 가입한 멤버들 보시는데요. 센타라 호텔 리조트, JTB도 역시 이 자리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많은 그 업계에서 민간 부분 업계에서의 멤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Joined this conference thinking about joining the GSTC. 그리고 많은 인더스트리 분들이 GSTC 가입을 희망하면서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d the process to join GSTC. And you may 그래서 fish forest from Taiwan. 피쉬 포레스트 대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저희 멤버가 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뭐 여러 또 다른 인더스트리 파트너 분들이 저희들과 함께 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NGO와 여러 가지 협회에서도 우리의 새로운 멤버들이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에 많은 협회들이 가입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티나도 와 있는데요. SPTO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도 발표를 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Pacific Tourism Organization (SPTO도) 저희 GSTC 멤버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멤버들의 활동 현황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 부문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 많은 국가들이 저희들과 논의를 하고 협력을 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이렇게 뭐 중요도 순서를 정한 게 아니고요. 알파벳 순서대로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인도네시아입니다. 첫 번째, 인도네시아가 이제 어제 랜디 더번 대표께서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인도네시아와 함께 저희가 함께 협력해서 인도네시아는 이제 GSTC 데스티네이션 크라이테리아를 근거를 해서 자체적인 지속 가능성 기준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워크숍을 가지면서 함께 개발했고요. 일본에서도 데스티네이션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 관광 기준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기준을 개발했고요. 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GSTC 교육을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이나 그 awareness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시픽 아일랜드를 보겠습니다. SPTO 말씀드리겠습니다. SPTO가 이제 퍼시픽 아일랜드를 대표해서 여기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역시 SPTO도 GSTC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GSTC 기준에 근거한 자체의 기준들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공공부문, 민간부문의 협력 관계자들이 이해관계자들이 하나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GSTC 기준에 근거해서 지속가능 관광 인증 기준들을 마련했고요. 싱가포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관광청도 싱가포르 호텔 협회와 함께 로드맵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관광청에서는 호텔로 하여금 인증을 받게 합니다. GSTC 인증 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받고 국제적인 규격에 맞게 지속 가능성 기준들을 만족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싱가포르는 관광청이 그 인더스트리와 업계와 협력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고요. 함께해서 이런 지속 가능성 로드맵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멤버들이 이런 활동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입니다. 한국도 이제 수원시가 이제 오랫동안 저희 멤버고요. 2016년도 글로벌 컨퍼런스를 주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계속 이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고요. 수원 컨벤션 센터가 이벤트를 가질 때마다 GSTC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초대해서 관광업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기준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2015년도에 저희가 이제 도지사와 함께 미팅을 했는데요. 조금 좋은 정책과 좋은 활동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좀 머뭇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는데요. 도지사님께서 GSTC를 가입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몇 년 후에 GSTC를 코로나 기간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하이브리드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워크숍을 개최했거든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그때 생태 관광 개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생태 관광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것도 GSTC 기준에 근거해서 제주도 생태 관광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다음은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 같은 경우도 이제 인더스트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역시 저희 GSTC 인더스트리 기준에 근거해서 만들었고요. 성공적으로 인증 프로그램을 론칭했습니다. 2019년도에 첫 해였습니다만 30여 개의 호텔을 인정하는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의 호텔들 30개 호텔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고요. 항상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 스리랑카는 GSTC 기준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GSTC의 특정 기준을 만족하고 준하는 그런 개발을 합니다. 저희가 많은 온라인 미팅을 합니다. GSTC뿐만 아니고 다른 활동을 위한 이제 미팅을 하는데요. 항상 그런 미팅에서도 GSTC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질문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리랑카의 관광개발청은요. GSTC가 이미 몸에 배어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스리랑카는 항상 GSTC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태국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태국도 저희와 함께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역시 GSTC 기준에 근거해서 자체적인 스탠다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지역 기반 관광 개발 지역기반 관광개발청도 이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했거든요. GSTC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많이 참여하면서 그 지속 가능성, 그들의 관광 상품과 그들의 지역 사회와 얘기할 때 지속 가능성을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베누아투 같은 경우에도 GSTC를 가입했고 많은 협력과 논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누아투도 역시 더 지속 가능한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도 바누아투에서는 새로운 그 인증 프로그램과 기준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바누아투 같은 경우에는 아그로 투어리즘 기준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GSTC가 진행하고 있는 아그로 투어리즘 인증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에 맞춰 가지고 자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많은 이제 멤버들과의 협력을 하고 논의를 하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도 어떤 관심 사항이 있다거나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십시오. 저희는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저희가 주요 이해관계자들, 주요 멤버들과의 교육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마 소개되었던 것 같은데요. 트래블로카
트래블로카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스폰서하고 있고요. 아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고다도 GSTC 트레이닝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우리 이사위원 람 그리고 다른 동료분들께서 인디아 워킹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GSTC 인디아 워킹 그룹을 통해서 지속 가능 관광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라든지 질문들에 대해서 서로 답을 주고 인도 내에서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SPTO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SPTO 말씀을 드렸는데요. SPTO 멤버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GSTC 교육이에요. 그리고 저희 한국의 에코투리즘 DMO 한국에 있는 멤버도 GSTC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전라북도에서 진행을 했고요. GSTC 기준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다시피 한국어도 있고요. 일본어도 있습니다. GSTC 기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터키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키에는 아시아이기도 하면서 유럽이잖아요. 그래서 터키는 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어쨌든 터키도 제가 여기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터키에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치앙마이에서 진행됐던 저희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속 가능 관광 컨퍼런스를 주최했었던 것이고요.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당시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따로 교육 세션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만 아시아에서 지속 가능 관광 컨퍼런스를 치앙마이 이후에 또 이렇게 직접 개최하게 돼서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인도네시아 관광청에서 오신 분들이고요. 또 교수님 분들도 계십니다. 관광학과 교수님들도 함께 모셔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했는데요. 이분들도 여러 관광지에 지속 가능 관광을 교육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GSTC 기준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이 관광청 분들 그리고 교수님들이 직접 이제 나가서 관광지에 그 지역 공동체에 GSTC 기준들을 교육합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도 저희가 팔로우업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팔로우업 교육을 통해서 다시 이제 그 새롭게 세션을 진행할 수가 있었고요. 다시 이제 복습을 하면서 뭐 또 지난번 교육에 참여했던 교수님들도 또 다른 교육도 참여하는 등 또 활발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교육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속 가능 관광 포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GSTC는 그 지속 가능 관광 포럼에 초대를 2번 받았는데요. 그 포럼에 실제 현장에 나가서 교육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속 가능 관광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저희 GSTC 위원들은 교육 활동이 굉장히 바쁩니다. 저희 이제 에미라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담당 매니저가 있는데요. 이 교육을 다 코디네이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미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오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라오스에서 오신 분은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몇 년 전에 그 모든 라오스의 그 주도 의원들이 이제 그 담당자들이 와서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GSTC 기준을 교육할 수 있는 세션을 따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라오스의 이제 관광 행사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싱가포르는 이제 로드맵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매진을 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관광청과 미팅을 했습니다. 이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교육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한 4일 동안 함께 교육을 진행했고요. 하나의 기준을 놓고 교육을 했습니다. 인더스트리 기준을 놓고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관광지를 목적지를 관리해야 되는데 인더스트리 업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만이 또 정부도 인더스트리를 가이드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GSTC 산업 기준, 인더스트리 기준을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 같은 경우도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호텔 운영업체들을 많이 초대해서 교육하기도 했고요. 정부 관계자들만 따로 모여서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팬데믹 상황에서 사실 팬데믹 전에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교육을 했었습니다만 팬데믹 기간 중에도 전라북도에서 교육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도에서도 그 활동가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생태관광협회와 함께 교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생태관광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협회인데요. 거기에 이제 지역 기반 기업, 지역 사회, 지역 기업을 활성화해서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지원하는 교육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도 저희가 GSTC 기준을 교육했습니다. 팬데믹 전 그리고 팬데믹 중에도 저희는 대만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일부 저희 연사분들을 모셨고 강사들을 온라인으로 저희가 초대해서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저희 코로나도 저희를 멈추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속 가능 관광에 대해서 그리고 글로벌 기준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은 코로나도 저희를 막지 못했습니다. 네, 다음은 태국입니다. 태국은 우리가 가장 대규모로 교육을 했던 경우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일본이 가장 많은 교육을 했고요. 두 번째가 태국이 될 겁니다. 아마. 지역 기반 관광 개발하는 담당 부서에서 태국에서는 그 담당 부서에서 교육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특히 여러 대학교의 교수님과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저희가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태국 정부가 이제 글로벌 기준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고요. 전문가들도 글로벌 기준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지속 가능 관광 기준들을 알고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논의가 이어지는 것인데요. 그런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다 모인 것입니다. 이런 활동뿐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영향으로 우리가 많이 다니거나 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인증도 계속 많이 했습니다. 뭐 센토사도 얘기했지만 호주, 싱가포르 5군데의 GSTC 인증된 관광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 활동도 활발하게 했고요. 다음번 아시아 태평양 지속 가능 관광 컨퍼런스를 개최하면은 더 많은 인증 목적지들이 나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도 저희들의 멤버인데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호스트가 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호스팅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도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GSTC가 그 기준을 마련하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역시 그 호스트 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도 이 활동을 더 이제 활발하게 다른 아시아 지역에도 확대하고자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존 멤버들, 새로 가입한 멤버들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조직과 이제 또 개인들이 GSTC를 희망하고자 하는 경우에 저희는 항상 여기에 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속 가능성의 여정을 함께 하고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저희들 찾아와 주십시오. 저희들한테 오시면 함께 저희가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GSTC 활동을 더 많이 이제 전파하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Dr. Kang. 감사합니다. 강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GSTC 아태 활동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아태 지역에 있는 가까이 국가에서 많은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제 브레이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커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시 50분에 다음 세션이 시작이 되니까요. 다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GSTC 지속 가능 관광 컨퍼런스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 제너레이션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광 업계에서의 영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청년과 함께하는 GSTC 토크 콘서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